너희가 봄에 씨앗을 뿌렸으니 너희가 가을에 그 열매를 거두리라.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한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는 것이지 타인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봄에 씨앗을 뿌렸으니까 당신이 가을에 그 열매를 거두는 것. 당신이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았으면 당신은 가을에 거둘 열매가 없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굳건하면 구원은 받게 되어 있는 것.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당신의 믿음이 굳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의 깔딱고개에서 좌절하고 그 인생의 깔딱고개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깔딱고개를 넘어서야 인생이 꽃이 피는데 인생의 깔딱고개에서 너무 힘드니까 그 인생의 깔딱고개에서 코를 박고 죽어버리는 거야. 포기하고 죽어버리는 거야. 그냥 요새 반려식물 키우는 분들 많죠. 요즘은 반려동물에서 이제 식물도 반려식물로 그러니까 우리같이 구시대의 사람들은 참 이 언어에 적응하기도 힘들어. 우리는 그냥 강아지 고양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이제 어려서 무슨 반려동물이라고. 우리 집에서 어렸을 때는 개를 키웠지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하다못해 화초를 반려식물이라고 부르는 거는 나 같은 구닥다리 사람이 보면 저걸 어떻게 이해하나. 그렇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은
정말 꼰대 취급당할 거고, 반려식물 키우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우리 집에 오면 화초가 꽃이 안 핀다. 왜 우리 집에만 오면은 화초가 꽃을 안 피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꽃이 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쉽게 설명해서 하나로 다 좁혀서 얘기해요. 분자란이 꽃이 피려면 추운 겨울을 지나야 꽃이 펴요. 그런데 항상 따뜻한 거실에 있으니까 분자란이 꽃대를 올릴 수가 없는 거야. 추운 겨울이 지나야 온도가 올라갔을 때 봄인 줄 알고 꽃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 항상 따뜻하니까 꽃대 자체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란 꽃 보고 싶으면 냉장고에도 넣으세요. 아니면 냉동실에다 한 일주일쯤 넣어놓던지.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얘가 딱 알 거 아니요. 공기가 안 통해서. 야, 추운 겨울이구나. 그리고 딱 나오면 봄 왔네, 꽃 피워야지 하고 꽃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려식물들이 꽃을 우리 집에 왔을 때 안 피는 거는 내가 항상 따뜻하게만 해주니까 식물은 자기 생체 속에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는 온도잖아요. 항상 따뜻하게 하니까 그 시계와 시계가 고장나버린 거예요. 인간은 달력 걸어놓고 달력 보지만 항상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내 생각에는 믿음이 부족하지 않은데 왜 나는 맨날 힘들고 구원받지 못하냐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조규의 축구에서 선수를 몇 번 뛰었다고 해서 손흥민이 되냐고. 생각해 보세요. 조기에 나가서 몇 번 뛰었어, 주전으로. 조기의 축구. 그렇다고 해서 손흥민이처럼 국가대표 선수를 안 뽑아준다고. 당신이 조기해에서 날리는 스트라이커인지 몰라도 그 조기 축구에서나 그는 당신이 스트라이커지. 골 잘 넣는 거지. 국가대표는 레벨이 다른 거예요.
대한민국의 차세대 축구의 기둥이라고 하는 이강인이 왜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지 못하냐고. 챔피언스 리그는 이강인보다 더 잘하는 애들만 나와서 뛰거든. 그러니까 주전으로 내세울 수가 없는 거야. 16강, 8강, 4강 결승 이런 데는 이강인을 믿고 내세울 수가 없는 거야. 왜? 한 번만 주면 끝인데 골 한 방 얻어먹어주면 그대로 지금 꼬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내세우는 거야. 왜? 상대방에서 나오는 선수들이 이강인보다 더 잘 차니까. 동네에서 주름 잡던 눈두렁 깡패가 시내 나가서 얻어맞고 들어오잖아. 동네에서야 지가 짱이지. 시내 나가봐. 주먹질 잘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얻어맞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넘어졌다고 하지. 인생의 깔딱고개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서 인상의 깔딱고개에서 허덕거리다면은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지. 그 전에 기아 타이거즈에 한기주라고 하는 투수가 있었어요. 정말 고등학교 때 대단했던 선수요. 얼마나 고등학교 때 잘 던졌는지 초고급 투수라고 해가지고 역대 최고의 계약금을 받고 기아에 입단했어요. 역대 최고의 걸 받고. 기아에서 역대 최고액을 줄 만큼 대단하게 고등학교 때 날린 거예요. 근데 프로야구에 와서 힘들면 펴보지 못하고 끝났어요. 꽃을 펴보지 못하고 끝났어요. 왜? 고등학교 때는 한기주의 공을 칠 수 있는 선수들이 별로 없었는데 프로에 와서 얻어맞기 시작한 거야. 항상 자기가 최고였던 선수인지라 그걸 못 견딘 거야. 얻어맞으면요 어떻게 되죠? 감독이 그냥 강판시켜버려요. 프로야구 보시면은 얻어맞잖아요. 감독이 올라가서 공 뺏어버려요. 조금 더 던질 수 있습니다라고 해도 감독이 안 돼. 공 뺏어버려요. 그럼 그거 끝나는 거예요. 맞으니까 몇 번 공 뺏겨버리더니 완전히 의기소침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스트라이크를 제대로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던져도 한가운데 던지니까 얻어맞지. 그래서 역대 최고위액을 받았던 한기주가 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났어. 그걸 못 넘어선 거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고의 야구 선수 투수는 선동열이다. 선동열 이전에 그런 투수가 없었고 선동열 이후에 그런 투수가 없어요. 전성기 때 방어율이 0.67인가 됐어요. 한 경기 나가면 한 점도 안 준다는 이야기. 그랬던 선동열이가 일본 프로야구로 진출했죠. 최초로 해외로 진출한 선수가 선동열이에요. 그런데 선동열이가 일본에 가서 첫 해에 허천하게 얻어 터졌어요. 한국에서는 선동열이만 나오면은 그냥 나오지 않아도 몸만 풀고 있어도 한국 선수들이 벌벌벌벌 떨었는데 일본 프로야구에 가서는 허천나게 얻어맞아. 왜? 일본 프로야구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수준이 높아서 맞히는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좋은 투수는요, 볼과 스트라이크 차이가 공 한 개 차이가 최고 좋은 선수. 근데 선동열은요, 볼과 스트라이크 차이가 공 반 개예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하고 볼을 선수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야. 공 반 개 차이로 볼과 스트라이크가 바뀌어. 우리나라 최고 선수는 공 한 개인데 선동열은 공 반 개야. 그런데도 일본에서 얻어맞았어요. 이렇게 되면요, 대개 선수들이 포기하고 돌아와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단했던 선수들이 일본에 가서 얻어맞고 돌아온 선수들이 여럿입니다. 그럼 선동열은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에부터 나고양의 태양 소리 들었어요. 선수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달라졌지? 한국에서는 선동열이 공을 칠 수 있는 선수가 없어. 그러니까 공을 던지는 폼이 커. 한마디로 말해서 겉멋이 잔뜩 든 거야. 근데 일본 선수들은 맞히는 능력이 좋으니까 선동열이가 어떻게 했냐면은 투구 폼을 짧게 가져간 거야. 빠르게. 투구 폼이 작아지고 빨라지니까 그때부터는 일본 선수들도 잘 못 맞춰. 선동열 같이 잘 나가던 선수들이 얻어맞기 시작하면요, 대개 무너져요. 왜 그러냐면은
얻어맞아 본 적이 없어. 근데 얻어맞기 시작하면은 그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인생 깔때고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구원은 이놈 저놈에게 나눠주는 떡이 아니에요. 얘따 너도 먹어라. 얘따 너도 먹어라. 얘따 너도 먹어라. 아, 이놈 저놈에게 막 나눠주는 떡이 아니라는 얘기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봄에 씨앗을 뿌렸으면 가을에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 그 사이에 땀 흘리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밭도 열심히 해야 되고 걸음도 줘야 되고 작년에 이 밑에서 쭉 내려가다 나면은 밭이 있는데 옥수수를 심었더라고. 봄에. 아니 옥수수를 심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는 여름에 그 밭에서 옥수수를 따리라고 하는 걸 의심하지 않아서 내가 그것을 보고 아니 그런데 늘 그쪽을 걸어 다녀도 풀을 안 뽑아. 결국은 옥수수 하나 못 땄어. 풀 속에 가득해가지고 옥수수가 한 요만큼 자라고 끝났더라고 보니까. 요만해. 풀의 키와 옥수수의 키가 같아. 얼마나 발행이가 많이 번졌는지 그 발행이 지켜가지고 옥수수가 크지를 못했어. 아, 처음에 비료 한 번 주더라고. 분명한 거는 꼴베리하고 그것을 심지 않은 것은 분명해. 소모기 하기 위해서 그걸 심은 건 아니라는 건 분명하네. 결국은 옥수수 하나도 못 따고 그냥 요만하게 그냥 끝났어. 아마 그걸 심은 것이 아팠거나 아니면 누가 아파서 간호를 하러 갔거나 그 사정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작년에 옥수수 한 개 거기서 따지 못했다.
너희가 봄에 씨앗을 뿌렸으니 너희가 가을에 그 열매를 거두리라. 라는 이 부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네가 봄에 씨앗을 뿌렸으니 가을에 그 열매를 거두리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고는 어떻게 부처님을 원망하냐면, 아니 부처님, 아이고 거름도 주고 밭도 매라고 하는 말씀을 거기다 끼워서 하셨어야죠. 아,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안 하셔서 내가 안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제 잘못입니까? 이게 저의 잘못이냐고요, 부처님.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야. 아니, 씨앗을 뿌렸으면 당연히 밭을 메고 거름을 주는 거지. 이건 농사꾼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까지 이야기 안 해줬다고. 내가 사족을 붙이자면 왜 대한민국에 노벨 물리학상이나 노벨 화학상, 노벨 생리학상 같은 걸 받는 분이 없는 줄 아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교육은 봄에 씨앗 뿌리고 밭 메고 거름 주고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응? 대한민국의 8대 수출품이요 20년간 변하지 않고 그대로요. 그 이야기가 뭔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력을 잃었다는 이야기. 한마디로 고착화된 거예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된 것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왜 AI를 그거하지 못했냐고. AI로 돈 많이 들어 여기에 수십 조씩 쓸어 박아야 된다. 우리 언론이 늘 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건 돈 많은 미국이나 할 수 있는 거. 이게 우리나라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래 왔단 말이야.
아 근데 중국이 딥스카 아론을 만들었잖아요. 아 미시복 가지고. 우리는요, 항상 그런 식이야. 무슨 그런 식?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이 부처님 봄에 씨앗 뿌리라고 했, 뿌렸으면은 아 밭도 내고 걸도 주라고 하셨어야 돼. 그걸 안 하셨으니까 당신 책임입니다. 우리는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교육을 하면서요, 일일이 잎사귀 다 따주고 일일이 가지 다 치고, 아니 엄마 아빠가 그러고 있으니, 아니 학교에서도 그러고 있으니, 뭐가 되겠어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말 말고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사실? 내가 지금 쓸데없는 말 지금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앉아 계시는 거 치료하지 말라고. 분명한 것이 뭐냐면, 인생의 깔딱고기에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즉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아야 되냐? 세상은 나를 버려도 결코 부처님을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당신이 확신해야 돼. 그러면 바로 구원을 받아. 바로 그게 구원이야.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구원은 그런 거야. 내가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당신한테. 왜 내가 이걸 당신한테 알려드리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옛날 조선의 문인 유한둔이 이런 말을 했죠. 사랑하면 알게 돼.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오늘 여기까지. 삽대사따 발랑과따 빠지나 람따난 까지나간다. 깨달라 스키타이 놀라 후따 사단에 아로크라 스키타 후따 사빠 후따 사빠담 사빠 상카누베나 사다스티파 후따의 실력으로 그대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단마의 실력으로 그대 가족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한가의 실력으로 그대와 함께 아군인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사수 아랑사마사모토 바가와 부땅바완 땅하게 부토미나 또 부토미 소아카토바가 다나모 담망나 담모미나 또 담마 소아데반노바 또 사와카상고 상공이나 또 상가의 자